1분에 20에서 30번 숨쉬는 개는 10에서 12년을 살지만 사람은 1분에 12에서 20번 숨쉬고 80에서 100년을 산다. 하지만 1분에 3에서 5번만 숨쉬는 거북이는 500에서 600년을 산다. 이를 통해 생물이 숨쉬는 횟수가 적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를 이해한 고대인들은 숨쉬는 횟수를 줄이는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쉬는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몇 년, 몇 달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횟수의 숨쉬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숨쉬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 속도를 줄이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숨쉬는 속도를 늦추고 길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공기를 3군데나 4군데에서만 직접 느낀다. 목과 심장이다. 우리는 폐로 들어간 공기조차 알지 못한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 공기. 또한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유형은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공기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산소가 들어갔고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깊고 차분한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웰빙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심호흡은 면역체계가 불쾌한 세균과 싸우도록 돕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심호흡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친구와 같아서 간접적으로 건강을 체크합니다. 산소가 급증하면서 주변에 있던 노폐물이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도 그 메모를 받고 갑자기 더 경계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뇌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산소 유입 덕분입니다. 그것은 그 신경세포들을 깨우고 사고와 이해의 기혈을 다시 돌립니다. 폐에서는 자신감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돌아옵니다. 숲에 강한 돌풍이 불면 숲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 경계하게 됩니다. 카팔의 몸에서 한 번의 타격이나 바스타르 프라나야마 세션은 강력한 돌풍과 비슷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폭풍은 태어나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호흡은 짧고 느립니다. 동공은 얕거나 빠르게 걷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분노 상태에 있을 때 감정이 생기면 호흡이 바뀝니다. 정욕의 감정이 생기면 호흡도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호흡도 함께 바뀝니다. 또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변화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신체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가의 전체 과학은 올바른 방식으로 호흡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식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마법처럼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대 요가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마법 같은 비밀. 옛날 옛적에 불교 승려가 아슈람에 살았습니다. 그 승려는 학생들에게 요가, 명상, 프라나야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년간 명상을 하며 많은 미묘한 인간적 차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대중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슈람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제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을 보고 승려는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가 승려에게 다가가자마자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승려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하세요. 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종종 요가, 명상, 프라나야마의 근원이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제어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흡의 비밀과 그 진정한 과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호흡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또는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호흡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호흡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요기나 수행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의 얼굴에 놀라운 평온함이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요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기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호흡을 제어합니다. 호흡을 제어함으로써 그는 마음을 제어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50년, 200년, 심지어 300년을 산다고 하는 요기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프라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종종 불리는 수행인 피프라나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방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기는 이 작업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 작업을 상당히 숙달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예리한 지성을 원한다면 호흡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통제되어야 하며 일단 통제하면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며 그것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 불안, 질투, 자아, 복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에 따라 작용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장애는 우리의 통제에 있게 됩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도달하고 그 장애를 이해하고 제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호흡의 다리 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마음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팽창하고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아이는 배꼽에서 배를 움직여 호흡하는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호흡 방식입니다. 이 깊고 긴 호흡 덕분에 아이들의 마음은 흥분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들의 몸은 더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실수로 꾸중을 듣거나 때려도 얼마 후에 그는 그것을 잊고 자신의 게임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배꼽 부위에서 호흡합니다. 아이의 몸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들에게 긴 호흡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호흡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은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횡격막이 아닌 가슴에서 호흡합니다. 호흡이 짧을수록 걱정과 사소한 문제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더 길고 깊은 호흡은 행복감과 내면의 평화를 증가시킵니다. 스님은 평균적으로 사람은 분의 12에서 20번 호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신체적 웰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 호흡 횟수가 11회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묘한 현상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동물의 소리와 감정을 포함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놀라운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생물조차도 특정 요기 앞에서는 온순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요기들이 호흡 조절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동물의 소리, 감정, 에너지와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호흡 속도가 분의 9회일 때 우리는 나무와 식물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분당 6회 이하로 줄이면 무생물의 작동 방식, 무생물이 내는 진동, 무생물과 세상 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본질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 요기와 성자는 우주의 신비를 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안정적일수록 호흡이 더 느려지고 빠른 호흡을 피하면서 몸 전체의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 인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호흡 조절은 구도자가 평범한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가 전통에서는 장시간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마스터함으로써 개인이 인간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질병은 정신과 뇌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 달성됩니다. 인생의 기복이 그를 방해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제할 수 있는 요기는 원할 때마다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안정되고 요기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쉬는 동안의 호흡 길이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보통 10개 손가락 길이만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은 12개 손가락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차이가 생깁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내쉬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16에서 17개 손가락 길이까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22에서 24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은 내쉬는 시간이 45에서 5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는 50에서 6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쉬는 시간이 60에서 7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정욕과 분노를 통제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종종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불립니다. 200세 노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배꼽까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똑바로 앉는 2가지 간단한 수행법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간단한 수행법은 요가와 프라나야마의 영역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적 욕망이 내면에서 줄어들면서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줄이면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세 손가락으로 줄이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네 손가락으로 줄이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줄이면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에서 일곱 손가락으로 줄이면 추구하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단 몇 분 만에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복한 힘은 그것을 깨우려는 욕망과 정신적 경로가 있을 때만 깨어나고 이 정신적 경로의 물리적 표현은 호흡입니다. 따라서 호흡 조절은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교 승려가 이 말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자 제자는 호흡 조절의 지혜에 따라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잠재력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왔고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옴 부다야 나마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주의 깊게 살피고 영감을 받으세요.